자, 능동거 같은 경우는 20문제 정도 나왔고 객관식은 17문제, 서술형은 3문제 나왔어요. 근데 문항별로 난이도를 보니까 한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라는 게 아니고 유형이 비슷하다라는 소리예요. 우리 고등학교 수학은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전혀 없고 유형별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. 자, 그래서 단원별 문항수를 보시면 뭐 골고루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. 도함수의 활용이 뭐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, 근데 뭐 어려운 내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, 그래서 우리가 푸는 데는 조금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상문제는 우리 한 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뭐 중상 문제, 중문제, 그러니까 중문제가 진짜 중요하죠.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고, 뭐 여기는 뭐 거의 다 맞췄다라고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중상 문제도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고득점, 즉 뭐 1등급이나 2등급을 맞으려면 여기까지는 거의 다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자, 문항별로 한번 볼게요. 자, 1번 같은 경우는 뭐 1번부터 거의 한 10번까지, 11번까지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. 12번부터 20번까지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, 뭐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없었다고 봐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시험 대비나 평소에 공부를 좀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모의고사 형태 문제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서 그래도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익숙하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뭐 중난이도나 중하나 하난이도를 뭐 실수 없이 맞추려면 연습을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또 뭐 고득점을 맞으려면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연습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우리가 선생님 문제를 보니까 학원에서 풀어봤던 뭐 시험 대비 교재나 이런 교재들에서 조금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학원 교재를 많이 연습하시면 되고, 우리가 뭐 자이스토리 책도 공부를 했으니까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뭐 같이 병행하면, 그래서 우리는 공부량을 좀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죠.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좀 많으니까 그거를 좀 잘 배분을 해서 벼락치기보다는 평소에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자, 주요 문제 보면 뭐 17번 문제 같은 경우, 우리가 이런 문제는 평소에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어요.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좌표평면에 좌표를 찍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여기서 잠깐 오타가 조금 있네요. 여기가 루트 t예요. 루트 t 마이너스 루트 2, 조금 루트에서 오타가 나왔네요. 그래도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힌트가 y는 x랑 y는 t랑 두 교점 a, b가 있다 그랬어요. 그럼 이제 교점을 찾아야겠죠. 교점 찾는 건 되게 쉬워요. 여기 찾으면 x는 풀마 루트 t라는 걸 알 수 있고, t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쪽에 b에 있는 게 루트 t, t, a에 있는 게 마이너스 루트 t, t라고 놓고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, 여기 안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얘기했어요. 요 삼각형의 넓이가 st라고 했으니까 요 삼각형의 우리가 길이들을 다 구하시면 되겠죠. 자, 여기 길이는 x좌표 길이 빼면 되니까 2루트 t가 되고, 그 다음 높이는 루트 t가 된다는 거, 이 b랑 a의 y좌표가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럼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쓰셔서 st도 구해낼 수 있어요. 자, 그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요 모양에 우리가 st를 대입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. 근데 여기는 이제 정리를 대입을 하면 요렇게 식이 완성이 되고, 이제 우리가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 형태로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 그랬어요. 그래서 요 분자를 기준으로 한 번씩 곱해주고 분모를 기준으로 한 번씩 곱해줘서 정리를 하시면 요렇게 다음으로 정리가 돼요.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면 얘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 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 루트 t제곱 플러스 t세제곱 플러스 8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, 그래서 t-2랑 약분이 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.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0분의 0꼴이 되는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t 대신 2를 대입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.
그래서 t 대신 2를 대입해서 약분하고 약분하면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도 우리 극대극소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시면 fx가 이렇게 3차식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1과 0에서는 극대를 갖고 0과 2 사이에서는 극소를 갖는다고 얘기했어요.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. 자, 그러면 일단은 fx를 미분을 하면 2차식이 돼요. 근데 얘는 x제곱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. 그럼 잘 보세요. 자, 극소를 갖는다라는 건 이 f-x가 플러스에서 극대를 갖는다라는 건 f-x가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게 되면 요 마이너스 1과 요 부분이 극대가 되는데 극대가 문제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우리 극대가 존재해야 되고 0과 2 사이에 여기는 극소가 되겠죠.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요 점이 극소가 될 거예요. 자, 그럼 요거를 만족하려면 첫 번째 우리 마이너스 1일 때 f-x의 요 함수값, 즉 f-1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0일 때 f-0은 음수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고 2일 때 f-2는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삼각함수, 즉 fx가 극대극소를 다 가지려면 이 f-x가 판별식 d, 즉 근이 실근을 서로 다른 실근을 두 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.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. f-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서 a 값의 범위가 7보다 작다. 그 다음에 f-0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a가 0보다 크다. f-2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a가 4보다 작다. 그다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가 돼요. 그럼 요 네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의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를 알아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고 능동고 시험은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점수를 이번에는 좀 더 맞을 수 있었는데 뭐 아쉬운 학생들도 있을 거고 잘 본 사람도 있을 건데 다음 시험에 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.